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어 일상생활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 더 오래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더 자극적인 내용을 찾고 특별한 목적이 없는데도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보고 장기간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함을 느끼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직접 현실에서 만나서 관계를 맺기보다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 편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을 것 같거나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즐겁게 느껴집니다. 요즘 사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가능한 시대이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일상에 지장이 갈 정도로 중독되는 건 다른 문제로 이런 스마트폰 중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손을 움직이는 활동을 많이 해서 전화를 쥐고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하거나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 독서 등 습관을 형성하면 스마트폰 없는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습니다. 또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여 학교나 학원, 직장에서 업무 중일 때는 데이터를 차단하고 무음으로 설정해 알림음이 들리거나 폰 자체가 시야에 들어오지 않게 거리를 두면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침 전에 스마트폰을 하다 보면 늦게 잠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져 피로가 축적되고 시력 저하, 두통, 목 디스크 등 여러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증가하기에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두어 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알람 시계는 따로 구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2월에 개봉한 한국 범죄 스릴러 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입니다. 회사원인 이남희는 퇴근길 버스 안에서 졸다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스마트폰을 잃어버립니다. 스마트폰을 지운 오준영은 남희의 폰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한 뒤 돌려주는데 그때부터 남희의 스마트폰으로 취미와 직업, 움직이는 동선뿐만 아니라 경제력과 인간관계 등 남희의 모든 것을 알아낸 준영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남희에게 접근합니다. 한편 살인사건을 쫓는 형사 우지만은 사건 현장에서 아들 우준영의 흔적을 발견하고 아들이 범인일지 모른다는 불길한 직감으로 우준영을 몰래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희는 스마트폰을 찾았다는 기쁨도 잠시, 그날 이후 남희의 평범했던 일상은 점점 파국으로 치닫게 되고 단지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이남희의 모든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가수 김조한이 부르는 사랑이 늦어서 미안해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항상 곁에 있지만 언젠가는 스쳐갈 사람 그물 그어둔 채 그렇게 지냈어. 이런 나를 알잖아. 뭐든지 한 걸음 느린 거 가슴이 하는 말 모른 척 했나봐. 금방 올 것 같은 널 바라보며 침묵으로 너를 난 밀쳐냈었지. 할 것 같아 내
마음 조금도 미안하지 않게 어깨 들썩임까지 마음 썼던 너. 난 그런 너를 두고도 사랑이 온지 몰랐어. 너 떠나가는 순간도 사랑했는지 몰랐어. 가슴 아픔이 너 때문이란 걸 이제 알았어. 사랑이 너무 늦었어. 미안해. 사랑을 다하는 듯 떠들었었지. 난 힘들어. 너무 생각나서 또 생각 안 나서 그 한 가지 생각에 또 눈물만 나. 난 그런 너를 두고도 사랑이 온지 몰랐어. 너 떠나가는 순간도 사랑했는지 몰랐어. 가슴 아픔이 너 때문이란 걸 이제 알았어. 사랑이 너무 늦어서 미안해. 자꾸만 나를 속이며 고개 돌렸나봐. 행복이 겁나서 날 아프게 했나봐. 아직 날 잊진 않았지. 네 미련도 느리잖아. 또 기다리면 올 거지. 이제 내가 앞을 자를 테니까. 이제 너에게 가장 좋은 사랑이 되어줄게. 시작이 너보다 늦어서 너보다 더 오랫동안 너보다 많이 사랑할게. 아침 7시 직장인 이남희의 휴대폰 알람이 울리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남희는 스마트폰의 알람을 끄고 오늘의 날씨와 오늘의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는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출근 준비를 하는데, 그 와중에 친구들과 SNS를 주고받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버스를 타면서 핸드폰으로 팀원이를 찍고 응원하는 야구단의 경기를 예약하지만 희망 좌석은 매진입니다. 핸드폰으로 점심 초밥을 주문하기, 친구들과 저녁 약속 식당 예약하기, 휴게 시간에 핸드폰 게임, 유튜브 시청, 월세방 알아보기, 각종 화장품 구입, 길찾기 등등 하루 일과를 스마트폰과 함께 하는데, 저녁 시간에는 친구들과 예약해놓은 식당에서 즐거운 술자리와 2차 노래방까지 마무리하며 자신의 인스타에 실시간으로 올리고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에 올라탑니다. 오늘 하루 일과가 피곤한 탓에 꾸벅꾸벅 졸다가 급하게 집 앞에서 내리는데 그만 스마트폰을 버스 바닥에 떨어뜨리고 같이 타고 있던 오준영이 스마트폰을 주워둡니다. 다음날 준영은 집에서 라면을 끓여 이상한 조합을 해 태국에 여행 온 척 인스타 계정에 사진을 올리는데, 그때 준 남이의 폰으로 친구 은주에게 연락이 오자 전화를 받는데 음성 변조 어플로 마치 자신이 폰을 지운 여성인 것처럼
직접 닿지 않고 대응하면서 오후에 만나 전해주겠다고 합니다. 얼마 후 남이의 옥탑방에 전화를 걸었던 남이의 절친 정은주가 찾아오고 남이는 폰을 잃어버린 사실도 모른 채 옥상 평상 밑에서 술에 쩔어서 자고 있습니다. 자신이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음을 알게 된 남이는 은주의 도움으로 폰을 지운 주정과 연락이 닿아 아빠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1시간 후에 만나기로 하는데 이때도 남이는 고맙다며 여자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가수 왁스가 부릅니다. 여정. 거리마다 불빛이 흐느끼듯 우는 밤 세월 흐른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니 내 나이가 몇인가 꽃이 되어진 세월 무던히도 참았던 외로움의 눈물이 사랑했어 사랑했어 우린 미치도록 사랑했었어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내 사랑이 식기 전에 별빛 속을 헤매던 하나였던 그림자 지금 어디 있는지 너무 보고 싶은데 사랑했어 사랑했어 우린 미치도록 사랑했었어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단 한 번만 내게 돌아와줘 돌아와줘 슬픈 내 눈물이 마르기 전에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내 사랑이 다 식기 전에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해 가려거든 오지마 그 시각 도시 인근의 숲속에서 한 구의 시체가 발견되는데 이미 오래되고 백골화가 되어 있고 경찰들은 주변 수색으로 나무 영양제 한 통이 발견되자 인근 숲을 둘러보던 형사 우지만은 그곳에서
아들인 우준영이 심어놓고 영양제를 주고 있는 자두나무를 발견합니다. 지만의 아들은 가출한 지 7년이 지났는데 원래 말썽을 많이 피웠었는지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고, 지만은 자신의 아들을 살인 용의자로 의심합니다. 한편 이남이의 이름으로 여러 계정들을 뒤져보던 준영은 남이의 휴대폰 잠금을 풀어내려다가 비밀번호를 실패하자 갑자기 남이의 휴대폰을 박살내 액정 유리를 깨버리고, 아빠 카페에 전화를 걸어 실수로 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깨졌다며 수리점에 맡겨두었고 계산은 자기가 있으니 걱정 말고 찾아가라고 역시 여자 목소리 변조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남이는 구로 상가의 우리 페어라는 수리점을 찾아가는데 준영이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기사로 위장한 뒤 수리의뢰서에 비밀번호를 적게 하고, 남이는 좀 꺼림직했지만 할 수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됩니다. 준영은 능숙한 솜씨로 폰을 분해한 뒤 감시 카메라를 심고 같은 모델의 다른 폰으로 복제를 하고 앱을 까는데, 그것은 휴대폰 불법 감시 앱인 스파이웹으로 결국 남이 스마트폰의 모든 내용이 완전히 준영에게 노출되게 됩니다. 남이가 소통하는 모든 SNS와 카메라를 통해 모든 영상, 그리고 모든 음성들도 모조리 준영의 복제 스마트폰으로 옮겨지고 원격으로 조정도 가능해집니다. 얼마 후 의도적으로 카페에 찾아온 준영을 만나는데 메뉴에 있지도 않는 아빠가 남이에게 개인적으로 만들어주는 자주 AD를 주문하고, 이를 본 남이 아빠 승우는 단골도 아닌 남자가 딸에게 접근하는 것에 수상함을 느낍니다. 준영은 남이의 모든 신상 정보를 파악하는데 모든 동선, 주소, 계좌, 은행 잔고, 현관 비밀번호, 친구들과 직장관계, 비밀 인스타 계정까지 노트에 번호 9번을 부여해 꼼꼼히 기록하며 정리해야 할 관계 명단에 회사 사장, 아빠, 절친 은주와 지인들을 적어놓고 행동을 시작합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 부릅니다.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어떻게 너를 안아주지 않을 수가 있겠어. 매일매일 아니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해. 너 없이 아름다운 노래 부를 수가 있겠어. 선물처럼 너를 만났던 8월의 어느 오후, 세상 모두 아름답던 그 순간을 난 기억해. 이른 아침 문틈 사이로 소곤소곤 제잘되는 소리, 그 작은 손을 뻗어 내 볼을 만져주면 바보 같은 눈물이.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어떻게 너를 안아주지 않을 수가 있겠어. 매일매일 아니 오늘보다
있겠어. 넘어질지도 몰라. 아주 캄캄한 밤이 다가와. 조금 늦더라도 천천히 일어서렴. 둘이서 꼭 안아줄게. 세상 그 어떤 무엇이도 귀할 수가 있겠어.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름다울 수가 있겠어. 매일매일 아니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해. 너 없이 아름다운 노래 부를 수가 있겠어. 너 없이 아름다운 노래 부를 수가 있겠어. 한편 남이가 다니는 젤리 회사에서는 대형 이벤트가 성사되어 연봉이 오르는 좋은 일이 생겼지만 회사 오사장은 그 사실을 둘만의 비밀로 하자고 제의하고 남이도 사업이 확정되면 다른 직원들도 혜택을 준다는 조건으로 동의합니다. 그 시각 오준영은 몰래 남이의 옥탑방에 들어와 살펴보고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는데 은미경이란 여자의 계좌였고 이미 같은 수법으로 당하고 살해됐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형사 우지만도 자신의 아들 우진영의 행방을 쫓다가 현재 살고 있다는 화곡동의 한 빌라로 찾아갑니다.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는데 그곳에는 아들 준영의 각종 흔적과 핸드폰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얼마 전 살해된 은미경의 손톱에 칠해진 형광색 매니큐어와 모든 기록을 적은 노트를 발견합니다. 이때 집으로 돌아오던 오준영은 현관에서 침입한 흔적을 발견하고 들어가지 않고 창밖에서 이를 지켜보는데 형사 지만은 모든 현장과 가방 속에 든 각종 다른 오준영의 명함을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는 순간 핸폰이 울리며 오랜만이에요 아버지란 문자가 현재 자신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 전송되어 오자 밖으로 나가 오준영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옥상까지 따라갔으나 준영은 물을 틀어 집안을 물바다로 만들어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라졌습니다. 얼마 후 준영은 남이에게 CD 중고 거래를 미끼로 카페에 다시 찾아오는데 야구 경기 티켓까지 거래하며 은근히 가짜 명함까지 주고 갑니다. 단골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낯선 남자인 준영이 이상하다며 조심하라는 아빠의 충고에 미나는 과한 집착이라며 아빠와 다투게 되고 그 모든 것을 폰을 통해 대화를 다 보고 있던 준영은 이젠 아빠 승우를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가수 박은옥이 부릅니다. 멀어진 기억. 멀어진 발자국 기억의 저편으로 가도 다시 시작할 순 없겠죠. 눈물은 감췄어요. 새하얀 종이에 가득 그려놓은 행복은 지울게요.
많이 놀란 것 같아 보여. 한 번쯤 마주칠 수 있죠. 모른 척 지나쳐요. 그날 저녁 절친 운주가 면접을 망치고 엄마가 다투었다면서 짐을 들고 나미의 옥탑방으로 찾아오는데, 나미가 자기에게 집을 나오라고 문자했다고 합니다.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고 이나는 오랜만에 절친 운주와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시각 나미로 위장한 준영이 보낸 문자를 받고 스파이웨어가 깔리면서 아빠 승우는 핸드폰에 택배 도착 사진을 보고 상자를 가지러 집 앞으로 나오는데, 무거운 상자를 살펴보며 방심한 사이 준영이 뒤에서 다가와 둔기로 머리를 때려 쓰러뜨립니다. 다음날 절친 운주와 잠이 깬 나미는 알람이 울리지 않아 11시에 일어나 지각으로 부랴부랴 택시를 타고 출근하는데, 이게 웬일인지 핸드폰을 켜자 밤새 전화 78통, 카톡 316건, 인스타 100여 건, 문자 43건이나 와 있습니다. 카톡과 인스타에는 준영이 조작해서 회사에서 연봉과 관련한 내용과 퇴사한다는 등 황당한 내용이 올라가 있었고, 남의 짓을 오해한 직원들과 사장마저 뒤통수를 맞았다며 메인 이벤트도 취소되고 반품도 계속되어 결국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신의 핸드폰이 해킹당했음을 알게 된 나미는 은주와 함께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러 갔지만 여러 가지 서류를 요구하며 무성의하게 대하자 전문가를 고용하여 해결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전문가가 준영이라는 것이었는데, 나미가 받은 명함이 디지털 보안관이란 회사로 남이 친구인 여정도 취업한 회사라 의심 없이 준영을 만나 해킹의 범인을 찾아달라고 의뢰합니다. 하지만 준영은 해결해주는 척하면서 그날 밤 유일하게 같이 있었던 친구 은주가 아니고는 스파이웨어를 깔 수 없다고 이간질하여 가장 절친인 친구 은주를 의심케 해 실망한 은주가 남의 곁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루아침에 회사 동료뿐 아니라 제일 친한 은주마저 떠나자 괴로워하던 남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에 자신의 핸드폰을 수리해줬던 수리기사가 스파이웨어를 깐 진짜 범인임을 깨닫고 구로의 그 휴대폰 수리점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준영을 쫓던 형사 지만을 만나 나미는 디지털 보안관 직원이라 속인 오준영과 형사가 쫓는 우준영이 같은 사람이며 범인임을 알게 되고 반드시 잡을 결심을 합니다. 나미는 여전히 스파이웨어가 깔려있는 자신의 폰에서 칩들을 집에 있는 공기기로 바꾸고 형사들과 공조해 준영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 하는데, 형사 지만은 단순히 N공방과 같은 몰카범이라며 나미에게는 준영이 연쇄 살인범이란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가수 하동균이 부릅니다. 그녀를 사랑해줘요. 잠깐 기다려 줄래? 지금 데리러 갈게. 왜 자꾸 울기만 하니? 말해
말해 어디에 있니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를 두고 간 거니 집으로 데려다 줄게 가자 바람이 차가우니까 너를 울리는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으니 너는 모르지 너만 모르지 너를 사랑하는 내 맘을 걸음이 느린 내가 먼저 가지 못해서 내 자리 뺏긴 아픈 사랑을 너의 웃는 모습이 누구보다 예쁜지 그 사람 알기나 하니 정말 알고도 너를 울리니 이름 모르는 당신에게 부탁 하나만 하는데 사랑해줘요 내가 사랑하는 그녀를 당신이 나 대신에 가진 나의 그녀를 함부로 다룰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해줘요 내 마음도 몰라주는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 당신이니까 나보다 많이 사랑해줘요 다시는 울리지는 말아요 남이는 준영에게 자신의 노트북도 해킹된 것 같다는 연락을 해 옥탑방 집으로 유인하는데 집 앞에서 매복하다가 드디어 한껏 멋을 내고 찾아온 준영을 동료 김영사와 같이 권총을 겨누어 체포합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인지 얼굴을 마주한 형사 지만은 아들 준영이 아닌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고 오준영은 일반 시민인 것처럼 왜 그러냐고 시치미를 떼자 할 수 없이 그냥 놓아주고 맙니다. 남이에게 주말에 다시 오겠다는 준영의 문자가 오자 진짜 범인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남이는 집에 찾아오는 만일의 위험에 대비해 아빠의 집에 가 있기로 하고 형사에게는 무슨 일 있으면 문자하겠다고 말하며 헤어집니다. 그런데 차 안에 있던 김형사가 남이를 다시 불러 자신의 명함에 무엇인가 적어서 전달해 줍니다. 이미 준영은 남이가 공기계로 바꾼 것과 형사와 손잡은 것을 눈치채고 있었고 집에서 울리는 전화 진동 소리에 아빠가 위험한 상황임을 눈치챈 남이는 황급히 거실로 뛰쳐나가자 그곳에서 아빠가 준영을 조심하라고 말했던 대화를 틀어놓고 기다리고 있던 준영을 만나게 됩니다.
남이 아빠 승우를 납치한 준영은 먼저 형사에게 아무 일 없다는 문자를 보내라 지시하고 아빠가 어딨냐는 남이에게 선택권을 주며 아빠를 찾거나 지금이라도 도망치라고 하는데 아빠를 찾기 위해 화장실 문을 열자 남이의 아빠가 욕조에 두 팔이 묶인 채로 쓰러져 있었고 그대로 얼굴이 잠겨 죽을 상황이라 남이는 준영의 지시대로 자신의 두 발과 손을 묶고 따릅니다. 하지만 남이가 아빠만은 살려달라 애원하는 모습에도 준영은 이 상황이 마치 무슨 게임인 것처럼 만약 이 시간 이내 누군가에게 연락이 오면 살려주겠다면서 네가 죽이라는 끔찍한 말과 함께 아빠가 잠겨있는 욕조에 남이도 밀어넣어 같이 물속에 잠기고 맙니다. 그리고 물속에 잠겨 죽어가는 남이의 얼굴 사진을 찍는 준영의 사이코패스적 잔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수 오시영이 부릅니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좋아 네가 예뻐 이렇게나 예쁘니 너의 앞에 서면 어쩔 줄을 모르게 되고 바람처럼 사랑이 오고 물감처럼 나를 물들여 내 눈에는 네가 정말 예쁜걸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했어 너를 처음 만나게 된 순간에 이런 사람 내겐 처음 같았어 내 마음이 소란스러 하루 종일 난 꿈을 꾸듯 느껴져 너를 보러 나가는 이 시간도 다 행복이야 너무 예뻐 너무 좋아 네가 예뻐 이렇게나 예쁘니 너의 앞에 서면 어쩔 줄을 모르게 되고 바람처럼 사랑이 오고 물감처럼 나를 물들여 내 눈에는 네가 정말 예쁜걸 머릿속에 너가 자꾸 떠올라 나의 귀에 네 목소리 들려와 어딜 가도 너의 향이 느껴져 내 하루는 온통 너잖아 하루 종일 난 꿈을 꾸듯 느껴져 너를 보러 나가는 이 시간도 다 행복이야 너무 예뻐 너무 좋아 네가 예뻐 이렇게나 예쁘니 너의 앞에 서면 어쩔 줄을 모르게 되고 바람처럼 사랑이 오고 물감처럼 나를 물들여 내 눈에는 네가 정말 예쁜걸 서로 같은 마음 맞죠 우리 사랑 만나요 웃음이 멈추지가 않아 너를 만난 후 너무 예뻐 너무 좋아 네가 예뻐 이렇게나 예쁘니 너의 앞에 서면 어쩔 줄을 모르게 되고 바람처럼 사랑이 오고 물감처럼 나를 물들여 내 눈에는 네가 정말 예쁜걸 남이와 아빠를 물속에 두고 화장실을 나온 준영이 아까 남이가 바닥에 던진 경찰 명함을 주워 보게 되는데 문자 안 되고 무조건 전화로라는 글씨를 보고 남이에게 문자를 보내게 했던 자신이 속았다는 걸 알고 당황합니다. 곧바로 형사 지만과 동료 김 형사가 집으로 들이닥쳐 준영을 가격하고 바로 체포하는데 지만은 진짜 준영이는 어디 있냐고 계속해서 무자비하게 때리며 추궁을 하자 결국 범행 증거가 담긴 가방에서 나온 수많은 피해자들의 스마트폰 중에서 아들의 폰을 찾은 지만은 자기 아들의 죽기 직전 모습으로 설정해둔 배경 화면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범행 노트에 0번으로 아들 우준영이 적혀있고 진짜 우준영을 죽인 뒤
아버지와의 관계,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자신이 우준영으로 위장해 살면서 자기 죄를 진짜 우준영에게 덮어 씌워 살인범으로 의심하게 했던 것입니다. 지만은 모든 사실을 알고 울분과 충격으로 총을 겨누지만 계속 쏘지는 못하고 있는데 화장실의 욕조에서 남이와 아빠를 꺼낸 김영사는 남이가 정신을 차리자 옆에 의식이 없는 남이 아빠에게 인공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남이는 의식 없는 아빠를 보고 형사 지만을 쳐다보며 비웃고 있는 가짜 준영을 보고 분노하여 김영사의 총을 빼들고 걸어가 준영의 가슴을 지체 없이 쏴버립니다. 옆에서 남이의 총을 뺏은 지만은 남이를 조용히 바라보고 잠시 후 인공호흡을 받던 아빠가 기적적으로 깨어나자 남이는 달려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사건이 종결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카페를 운영하는 남이와 아빠 그리고 친구 운주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방송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연쇄 살인범인 가짜 준영이 생명에 지장이 없고 그가 출생신고 미등록자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생존자인 남이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빠의 커피숍에 많이 찾아오는데 누군가가 일하고 있던 남이를 카메라로 찍고 있고 일상으로 돌아온 남이가 앞으로도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걸 암시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는 3명의 시점으로 진행되는데 스마트폰을 지운 오준영과 그 표적이 된 이남이 그리고 숲속의 여성살인사건을 수사하는 형사 우지만의 시점에서 동시에 스토리를 이어갑니다. 요즘 시대의 스마트폰은 단순히 연락수단의 의미를 넘어 소통, 금융, 교통, 업무 등 모든 일상을 지배하고 삶을 이어나가는 수단이 되었고 스마트폰을 손에 쥐지 않으면 불안감에 빠질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모든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불안은 편리함과 익숙함에 묻혀 잊혀지고 나도 모르게 떨어뜨린 스마트폰, 즉 나의 세계가 악의를 가진 타인의 손에 들어가 악용될 경우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극단적으로 보여주며 지금의 시대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순식간에 공포로 변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기기라는 기능적 사물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나 자신이 되어버린 현실을 문득 자각하게 되는 순간 긴장과 공포는 이미 현실이 돼버립니다. 다만 최첨단 스마트의 나라 한국을 살아가는 주인공의 너무 순진한 대처와 사이버 경찰들의 무책임한 대응과 우지만 형사와 아들의 갈등 관계의 이유가 무엇인지 뜬금없는 스토리가 현실적이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드린 한국 범죄 스릴러 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였는데요. 주로 선한 역을 맡아왔던 임시완은 비상선언에서 악역을 통해 새로운 면모를 알렸는데 다시 한번 사이코패스의 살인자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배우 천우희가 피해자가 된 남이 역으로 오준영이란 인물이 가진 공포와 그의 현실감을 더욱더 불어넣었는데 형사역의 김희원 역시 묵직하면서도 밀도 있게 표현해내며 캐릭터의 연기력으로 영화를 깊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수 강산혜가 부르는 넌 할 수 있어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후회하고
소중하게 간직해 언젠가 웃으며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이유가 견딜 수 없이 너무 힘들다 해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어려워 마 두려워 마 아무것도 아니야. 천천히 눈을 감고 다시 생각해보는 거야. 세상이 너를 무릎 꿇게 하여도 당당히 네 꿈을 펼쳐 보여줘.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